지난번 영상의 후속편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어시스턴트 API 영상을 꼭 시청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도구 사용법입니다. 이 어시스턴트 API는 총 3가지의 도구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 Retrieval이라는 도구가 있고, 세 번째, OpenAI Functions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GPT는 채팅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 Chat Completions API를 통해서 대화형 형식의 API를 제공을 해주고, 우리는 이 API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답변받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오픈AI사는 2023년 11월에 이렇게 3가지의 도구를 추가로 저희에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의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제약에서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3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가 만든 어시스턴트 API가 좀 더 확장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데, 어떻게 확장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걸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코드 인터프리터입니다. 이 코드 인터프리터는 말 그대로 이 코드를 분석하고 코드를 해석하고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개념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GPT를 쓸 때 내가 코드에서 오류가 나면은 이 코드를 질문을 하면은 얘는 잘 답변을 해주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코드를 디버깅하고 리뷰를 해주는 기능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이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데이터 관련된 파일을 업로드를 해요. 근데 이 데이터는 뭐 DB가 될 수도 있고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예보로 우리가 분석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요청을 하면요. 자, 얘는 이 엑셀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줄에 작성된 이 로우를 읽어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건 기존과 동일한데, 근데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얘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쿼리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 쿼리문을 작성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쿼리문을 실제로 구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업로드한 데이터가 작으면 괜찮아요. 작으면은 이 GPT가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 범위 내에 있으면 얘가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모두 읽은 다음에 얘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데이터가 수십만 건이에요. 수십만 건이라면 이 데이터만 읽어드리는데 이미 입력 때 받아들이는 토큰의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되겠죠. 그렇죠? 토큰 제한수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도 읽어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토큰을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도 안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만든 거예요.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서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수십 줄인지 아니면 수백 줄인지 수십만 줄인지 상관없이 어차피 얘는 토큰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요만큼의 쿼리문 혹은 함수들을 만들 때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토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성화시켜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드 실행을 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더라도 입력 토큰으로 받는 그 제한을 넘어가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GPT-4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코드 인터프리터가 내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계량을 물어보거나 데이터 분석 관련된 질문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파이썬 함수를 만들어서 실제로 구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려받게끔 방식이 많이 바뀐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어시스턴트가 이 로봇이 자체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시켜서 이 실행시킨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요에 보시면 어시스턴트 API가 샌드박스가 적용된 실행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맵플로립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차트를 그려내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에 보실 도구인 이 Retrieval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용 파일,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뭐 CSV 파일 이런 것들을 업로드 시켜놓고 이걸 토대로 차트를 완성해줘 하게 되면은 얘가 이 문서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차트를 실행하는 코드를 완성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 코드를 런해서 그 결과값을 돌려주는 것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 인터프리터는 세션당 0.03불의 요금이 부과된다라고 하고요. 요금 정책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인터프리터 도구를 장착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이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토글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껐다 켰다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켜주시면 얘는 코드 인터프리터,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도구가 준비가 된 거죠. 실제로 대시보드에서 보여드리면 어시스턴트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켰다 껐다 이렇게 토글 버튼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 토글 버튼 대신에 파이썬 코드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시스턴트에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설정 값들을 업데이트 해줄 때 쓰는데요. 업데이트 해줄 때 인자가 첫 번째로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든 어시스턴트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디가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시스턴트를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아이디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툴즈에다가 타입은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가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매스튜터라는 어시스턴트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밑에 create new thread를 해가지고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스레드 아이디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에스크에다가 어시스턴트 아이디 넣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스레드 넣고요. 우리가 런을 하려면 반드시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스레드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지시문은 피보나치 수열을 20개를 만들어 달라라는 지시문을 준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어시스턴트가 결과를 주는데 피보나치 수열 20개에 대해서 완성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채팅과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우리가 20개의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답변을 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자세한 뒷면을 들여다보면 어시스턴트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하는 파이썬 함수를 만들고요. 그 파이썬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에게 최종 응답을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부 단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스텝스의 리스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스텝스는 매번 런이 실행이 될 때마다 어떠한 단계로 실행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함수인데요. 먼저 필요한 인자는 스레드 아이디와 런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레드 아이디는 우리가 메시지를 넣은 카톡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런 아이디는 우리가 방금 실행을 했으면 그 실행마다 아이디가 붙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서 한번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 스텝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텝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전에 저희가 요청했던 질문과 답변을 받기까지의 이 세부적인 절차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절차가 여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차는 툴 콜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도구를 콜했다, 호출했다라는 그러한 단계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어떠한 툴을 호출했느냐? 코드 인터프리터를 호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함수를 작성을 한 건데 여기 인풋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함수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 있으면 파이썬 함수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자열을 이렇게 긁어다가 먼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방금 복사한 함수를 프린트 구문과 함께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붙여 넣어 보면은 이렇게 인덴테이션과 엔터키가 잘 먹어서 이쁘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파이썬 함수와 이 파이썬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실행까지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출력 값을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셀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피보나치 수열 처음 20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어시스턴트는 이 피보나치 수열 20개를 만드는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20개를 함수를 호출을 해서 생성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나온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결과값을 토대로 답변을 예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값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크리에이션이라는 단계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메시지 크리에이션이라는 단계는 꼭 나타나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답변 있죠. 이쁘게 출력해 주기 위한 답변. 요거를 생성해내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코드 인터프리터 툴을 활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서 20개의 수열을 얻은 다음에 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예쁘게 다듬어서 메시지 출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드 인터프리터였고요. 다음으로는 리트라이버를 한번 볼게요. 리트라이버는 검색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은 어디서 검색을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업로드한 문서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리트라이버는 아주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우리의 자료에서 검색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럴 때에도 유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수칙을 기반으로 챗봇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때 GPT를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GPT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내규에 대한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GPT한테 우리 회사의 내규를 물어보면 당연히 GPT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서로 정리된 회사 내규를 이 GPT한테 추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답변을 할 때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GPT는 우리가 업로드한 문서를 먼저 찾아서 이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팅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 문서에서 없을 때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답변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서에 없는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retrieval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업로드한 어떤 특정 문서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을 해서 답변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하면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나 지식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외부 지식으로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은 이 외부 지식에 해당하는 문서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어시스턴트 파일즈라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업로드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명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보여드릴 파이썬 코드로도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 지원 파일 목록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원 파일 목록은 리트리발에 보시면은 체크 표시로 나와 있는 것은 얘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지 파일과 관련된 파일은 검색에서 활용하실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XLSX도 리트리발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최대 파일의 크기는 512MB이고요. 토큰 수는 200만 개 이하의 파일입니다. 만약에 대시보드에 파일 업로드를 하셨다면 이렇게 파일 아이디가 보이실 거예요. 이 파일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리트리발 할 수 있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파이썬 코드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 업로드 파일즈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두 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논문 파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AI 브리프라고 해서 보고서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파일 경로에서 가지고 와서 업로드 파일즈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파일 업로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파일 아이디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제가 두 개를 업로드 했으니까 두 개가 잡히게 되겠죠. 제가 이 두 개의 파일을 어시스턴트로부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내가 설정을 바꾸고 싶은 어시스턴트를 클릭한 다음에 리트리버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즈에 add 파일을 눌러서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해주셔도 되나 우리는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업로드한 파일의 리스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두 개의 파일이 방금 제가 업로드한 두 개의 파일이고요. 여기에 파일 아이디가 잘 나와 있죠. 자, 이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해서 첫 번째 파일 아이디에 덮어 씌우고요. 두 번째 파일 아이디 복사해서 덮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PDF 파일을 리트리발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에다가 지정을 완료를 해줬고 어시스턴트를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과 그 다음에 리트리발 기능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파일 아이디에다가 방금 제가 업로드한 파일 아이디 두 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시스턴트는 매스 튜터, 즉 수학을 도와주는 로봇이었는데요. 이 인스트럭션스에다가 이 어시스턴트의 성격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도큐먼트 리트리발 하는 전문가이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방금 업로드한 도큐먼트의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라 라는 인스트럭션을 추가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서 업데이트를 완료를 해주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됐는데 물론 네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인스트럭션스에 방금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리트리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제가 업로드한 파일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차례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어시스턴트는 기존에 있던 어시스턴트 아이디 그대로 재활용할 거고요. 스레드는 새로운 스레드를 팔 거예요. 새로운 스레드를 파서 문서와 관련된 질문을 해볼 거고요. 질문을 던질 때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어시스턴트 아이디와 스레드 아이디만 지정해주면 되고요. 질문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빌 게이츠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견해를 AI 브리프 2023년 12월 호 파일에서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200에서 300단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한 1분 40초 정도 걸려서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에 대한 견해를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봤고요. 이렇게 결과를 잘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스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소스는 페이지 번호와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확한 페이지 출처를 밝히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애노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방식을 취해야만이 정확한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임의의 소스 번호를 붙여서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질의한 문서예요.
요 12월호를 보시면 빌 게이츠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결과물을 보면은 이 소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얘가 알아서 잘 발췌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이렇게 잘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서에서 검색을 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리트리벌 기능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다면 답변까지 잘 도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텝스를 출력해 보면은 먼저 툴콜스에서 리트리발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리트리발이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이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만들어낸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은 저희가 업로드한 논문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짧게 걸린 것 같아요. 44초 정도 걸려서 성과에 대해서 출처와 함께 표기를 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컬럼으로 나뉘어진 형식의 문서이고요.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답변을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연구 성과라는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줬는데 보다 구체적인 용어와 함께 주시면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문서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직접 실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문서 업로드를 하고 질문만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구는 이 오픈AI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하는 바로 펑션스라는 도구입니다. 자, 이 펑션스라는 도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을 해서 이 정의 함수를 실행하게끔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 코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하면은 그러한 파이썬 함수를 어시스턴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요. 파이썬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만의 로직을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 퀴즈를 만드는 퀴즈 문제 출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디스플레이 퀴즈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함수는 사실 어시스턴트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함수와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단지 어시스턴트가 퀴즈 출제를 하면은 출제된 퀴즈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밑에 있는 샘플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퀴즈 문제 두 개를 넣어놨거든요.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 상단에 정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색상을 입력하라고 했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2번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동물, 저는 토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입력한 답변이 2번과 4번으로 입력했다라고 잘 나와 있죠. 나중에 우리가 입력한 답변을 다시 어시스턴트한테 제출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형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펑션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썬 함수를 만들어서 바로 얘가 쓸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어시스턴트 API는 GPT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파이썬 코드를 바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함수가 어떠한 함수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형식이 필요한데요.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스키마라는 거예요. 스키마는 말 그대로 형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스키마를 작성하는 방법은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여러분들만의 함수에 대한 스키마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 스키마를 작성해주는 GPTS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스키마를 작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name 함수의 이름은 generate 퀴즈를 만들어주는 함수이고요.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스크립션을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디스크립션에는 퀴즈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리스폰스를 반환을 해주고 그리고 싱글 퀴즈는 멀티플 퀘션스를 가질 수 있다. 퀴즈 하나에 여러 개의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파라미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넣어준 파라미터에 특히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타이틀과 퀘션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이 퀴즈의 그냥 제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퀘션스가 더 중요한데 퀘션스는 우리가 하나의 퀴즈가 여러 개의 퀘션스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타입은 어레이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어레이 오브 퀘션스, 즉 퀘션에 어레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퀘션스는 또 다시 타이틀과 멀티플 초이스 옵션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템스에는 다시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퀘션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 부분이 퀴즈의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퀴즈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이스에는 멀티플 초이스, 즉 객관식 문항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 required에는 얘가 누락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입을 해줘라 라는 파라미터 값들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이 스키마를 정의를 해주고요. 우리가 만든 어시스턴트가 펑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펑션을 활성화해줘야 됩니다. 이 펑션을 활성화해줄 때 마찬가지로 대시보드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펑션스라고 나와 있죠. 이 오른쪽 버튼 펑션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 부분의 내용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대시보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파이썬 코드에서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의 크리에이트로 새로운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퀴즈 제너레이터라고 넣어주고 인스트럭션스에 expert in generating multiple choice quizzes, 다문항의 퀴즈를 출제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해줬고요. 이번에 퀴즈를 출제할 때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퀴즈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 기반으로 퀴즈를 출제해 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컨텐츠 기반으로 퀴즈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와 관련된 PDF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안에서 새로운 퀴즈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봤고 타입은 retrieval,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에서 검색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retrieval 기능을 활성화해줬고요. 그리고 펑션 도구 활성화해줬습니다. 이 펑션에다가는 펑션의 스키마를 넣어줘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려줬고요. 그리고 파일 기반으로 퀴즈를 만들 거니까 파일 아이디도 이렇게 지정해서 넣어줬어요. 자, 생성을 했고요. 대시보드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만든 퀴즈 제너레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보면은 문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리트리벌이 들어왔고요. 문서 검색을 할 파일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펑션 수도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퀴즈를 요청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요청할 건데 새로운 스레드 아이디와 저희가 방금 만든 어시스턴트의 아이디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을 하고요. 프롬프트를 날려주시면 되는데 프롬프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청할 사항은 3개의 객관식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줄 거고요. 객관식 퀴즈엔 선택지에 번호를 표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숫자로 지정하라고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퀴즈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업로드한 파일의 기반으로 해서 퀴즈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요 논문이나 아니면 12월호 보고서입니다. 요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해가지고 퀴즈 문항을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퀴즈는 총 3가지 문항을 만들 거고요. 얘가 퀴즈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은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 결과를 제출을 하면은 제출한 리스폰스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입한 답과 정답, 제출한 답이 오답이라면 오답에 대한 피드백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셀을 실행을 해가지고 퀴즈 문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문제를 다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저만 나와 있고 어시스턴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없죠.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run.status를 찍어보시면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스테이터스에 requires ac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 사용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퀴즈를 만들어주고 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제가 다시 답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대기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required action이 뜨게 되면은 우리가 실행하고 그 출력을 다시 어시스턴트한테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run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태값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equired actions가 필요한 상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get weather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로케이션을 넣어요. 그러면 이 로케이션이 서울일 수도 있고 뭐 뉴욕일 수도 있고 여러 도시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이 아규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로케이션에 날씨를 가져와야 될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떤 로케이션을 원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 물어보면은 required action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은 서울이야 라고 답변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 서울에 있는 날씨를 조회를 해서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이때도 required action이 뜰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만든 것처럼 퀴즈를 만들어주고 채점까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퀴즈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정답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d action이 호출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run의 required action의 submit tool output에 toolcalls의 0번째 인덱스를 가져와서 toolcall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고요. 이걸 넣어줘서 펑션의 이름과 argument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조회를 해보면 펑션의 이름은 generate quiz이고요. argument, 인자로 들어간 것은 이제 퀴즈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기반으로 세 문제를 만들어준 거죠. 자, 이거를 이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디스플레이 퀴즈에 넣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퀴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여기 문서 번호도 나오죠. 저는 뭐 2번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뭐 1번, 마지막으로 2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까지 입력을 완료를 해줬고요.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작성한 답변을 제출해보고 응답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 스레드 runs의 submit tool outputs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저희가 활용한 스레드의 id와 run의 id를 넣어주시고요. toolcall의 id, toolcall은 저희가 바로 이전에 썼었던 toolcall이죠. 자, 요거에 대한 id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리스폰스를 제이슨에 덤프를 떠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un 객체를 만들어줬고요. 아직까지 제출은 안 된 상태이고 밑에 있는 wait on run을 실행을 해서 실제로 제출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를 제출을 했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어시스턴트가 퀴즈 결과 및 피드백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 제가 선택한 건 2번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 3번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피드백을 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출한 답은 1번, 그다음에 정답도 1번이고요. 요거에 대한 피드백도 남겨주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2번 해가지고 피드백도 잘 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펑션스라는 도구를 어시스턴트가 활용하게끔 만들어줌으로써 퀴즈 문제 생성기를 만들어 봤고요. 퀴즈 생성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정답 기입까지 해보고 그 기입한 정답에 대한 피드백까지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먼저 코드를 만들어서 시행해주는 코드 인터프리터, 그리고 문서 검색을 도와주는 리트리버, 마지막으로 펑션스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어시스턴트에 이러한 도구들을 추가해서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어시스턴트로 확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